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상골 마을에 sak풍이 몰아치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바위 틈으로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였는데,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 하나만이 굴뚝에서 쉼없이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인근 고을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최 부자의 집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뒤뜰 독에는 갖가지 장들이 가득 차 있어 쥐새끼들조차 배를 두드리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뒤편에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한숨과 아랫사람들의 눈물이 얼음장 밑의 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 댁부엌 한 구석에는 18살 난 계집종 분이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녹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갈 데가 없어 이 집에서 부엌대기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손등은 찬물에 터져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먼저 찾아 하곤 했기에 동료 하인들조차 분이를 안쓰러워하면서도 그녀의 부지런함에 기대어 험한 최부자댁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착한 사람에게 늘 복을 주는 법은 아니어서 분이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부자댁의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 뱀눈처럼 가늘게 찢어진 눈매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인 최부자 앞에서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알랑거렸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나운 폭군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곳간에서 쌀이나 비단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죄 없는 하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거나 매질을 하여 자신의 죄를 덮는 교활한 수법을 쓰곤 했습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최부자의 생일잔치 준비로 집안이 솥단지 끓듯 시끌벅적할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아끼던 귀한 꿀단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는데, 사실은 단 것을 좋아하는 마름이 몰래 훔쳐내어 자기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자신의 도둑질이 발각될까 두려워 급하게 희생양을 찾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부엌과 마당을 훑어보다가 마침 꿀단지가 보관되어 있던 찬방 근처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던 분이를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범인으로 몰기로 작정했습니다. 마름은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분이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하인들이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들었지만, 서슬 퍼런 마름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분이를 변호해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름은 분이가 꿀단지를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장 훔친 꿀단지를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담장 밖 지나가던 까마귀가 놀라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은 결코 꿀단지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찬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궁이 불을 떼고 마당 눈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마름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실한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름은 건방진 계집종이 거짓말까지 한다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고, 옆에 서 있던 머슴에게 당장 광에 가서 굵은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그 표정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와 같아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굵직한 물풀의나무 몽둥이가 마름의 손에 들려지자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분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름은 주저없이 몽둥이를 들어 올려 가녀린 분이의 등과 어깨를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살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질 때마다 지켜보던 하인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분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내려 했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매질의 고통은 18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매질은 분이의 옷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마름은 분이가 기절할 듯 축 늘어지자 그제야 몽둥이를 던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분이를 발로 툭툭 치며 도둑질한 손버릇을 고쳐주었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최 부자가 알면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쫓아내는 대신 오늘 밤은 밥 한 톨 주지 말고 저기 구석진 헛간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뜻한 방도 아니고 구들장 하나 없는 헛간은 짐승이나 넣어두는 곳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판자벽이라 겨울밤을 나기에는 밖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축 늘어진 분이를 업어다가 헛간 지푸라기 위에 던져놓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몰래 혀를 차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캄캄한 헛간 안에 홀로 남겨진 분이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밀려오는 추위에 몸을 웅크렸는데 찢어진 옷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매질당한 상처를 핥히고 지나가니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멍석이라도 한 장 있었으면 좋으련만 바닥에는 눅눅한 볏짚만이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쥐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공포감을 더해주어 분이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는 이런 모진 시련만이 닥쳐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먹을 것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목이 말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마실 물조차 없었으니 그 처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조금이라도 녹이려 볏짚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볏짚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유일한 이불이고 안식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는지 흥겨운 풍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름진 고기와 술을 먹으며 즐거워할 주인집 사람들과 마름을 생각하니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꿀단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여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매맞은 어깨가 너무 아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가 오히려 분이의 고독과 비참함을 더욱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헛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분이의 젖은 눈물마저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품속을 뒤적거렸는데 다행히 낮에 부엌일을 하다가 몰래 챙겨둔 주먹만 한 누룽지 조각이 헝겊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딱딱하게 굳고 식어빠진 누룽지였지만 지금 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누룽지를 쥐었지만 너무나 지치고 아파서 당장은 입으로 가져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구석진 곳 어둠이 짙게 깔린 볏짚 더미 뒤쪽에서 무엇인가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 같은 짐승인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려 했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짐승의 숨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냘픈 신음소리였습니다. 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을 느끼며 아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처지도 위태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천성적으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두려움을 꾹 참고 볏짚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헛간 구석을 비추자 그곳에는 거지 차림을 한 낯선 노인이 헌 멍석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다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얼굴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어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입계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분이는 자신의 아픔도 잊은 채 노인에게 다가가 흔들어 보았지만 노인은 앓는 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해 있었는데 아마도 추위를 피해 몰래 이 헛간으로 숨어들었다가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이대로 두면 이 노인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쫓겨날 판국의 남을 돌볼 여력 따위는 없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주변에 흩어진 볏짚을 긁어모아 노인의 몸을 두툼하게 덮어주고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기 위해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딱딱한 누룽지 조각을 꺼내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자신이 버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누룽지를 조금씩 부수어 노인의 입에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턱에 힘이 없어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분이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져 헛간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분이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름이 혹시라도 다시 와서 이 광경을 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노인까지 경를 칠 것이 뻔했기에 분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헛간 구석에 놓인 깨진 빗물바디 독을 뒤져보았는데 다행히 바닥에 살얼음이 낀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박조각에 그 물을 담아와 자신의 입안 옹기로 조금 든 뒤 노인의 메마른 입술을 죽여주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목으로 넘어가자 노인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기침을 하며 반응을 보였고 분이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인의 몸을 주무르고 볏짚을 덮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모진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름 모를 거지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분이의 모습은 차가운 겨울밤 헛간 안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름에 대한 원망보다는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는 훗날 그녀에게 다가올 큰 복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헛간 안에 냉기는 뼈를 깎는 듯 했지만 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골아지는 것을 확인한 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과 피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노인이 다시 잘못될까봐 잠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할 무렵 분이는 문득 이 노인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최부자댁 헛간으로 숨어들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며 동이 트려는지 헛간 틈새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날이 밝으면 마름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지만 옆에 누운 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과 이 기이한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과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든 마을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분이와 거지가 숨죽여 있는 헛간 위로 무심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며 최 부자댁 기와지붕 위에 쌓인 눈을 차갑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분이는 핏발선 눈을 비비며 밤새 자신의 곁을 지켰던 낯선 노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노인의 거친 숨소리는 한결 잦아들어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고 있어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몽둥이 찜질로 인해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와중에도 오직 눈앞의 생명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안도하며 얼어붙은 손을 비벼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으으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무겁게 닫혀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아 겉모습인 거지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처한 낯선 환경과 눈앞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어린 처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잠시 멍하니 있었고 이내 지난밤 자신이 추위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데다 추위에 떨었던 탓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비틀거렸고 분이는 황급히 노인을 부축하며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작은 목소리로 만류했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뒤 분이의 얼굴과 옷차림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피 묻은 저고리 그리고 고통을 참느라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는 대번 그녀에게 무슨 변고가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겠느냐고 청했고 분이는 밤새 품어 따뜻하게 녹여두었던 깨진 박조각의 물을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고 물기 하나 없던 목구멍을 적신 후에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는 노인이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그때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소매 끝에 묻은 밥풀 자국과 텅 빈 손을 바라보며 지난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입에 넣어주었던 귀한 곡기가 바로 이 처녀의 몫이었음을 깨닫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밥을 양보하고 밤새 간호해준 이 이름 모를 부엌대기 처녀에게 고마움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짧은 평화는 곧이어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부자댁의 호랑이 같은 마름이 아침 일찍부터 분이를 내쫓기 위해 헛간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헛간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마름의 험상궂은 얼굴이 들이닥치자
분이는 공포에 질려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움츠렸고, 마름은 헛간 안에 분이 말고도 거지 노인이 한 명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힐 듯 격분했습니다. 그는 감히 주인집 허락도 없이 더러운 거지를 들이고 신성한 곳간 근처를 더럽혔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손에 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당장 둘 다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름의 고함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아침밥을 짓던 부엌의 안악들도 주걱을 든 채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며 헛간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이가 꿀단지 도둑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간 남자, 그것도 거지를 헛간에 끌어들였다는 억울한 오해까지 받게 생겼다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마름을 말릴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마름은 분이의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다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막아서는 바람에 멈칫했는데, 노인은 비록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마름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름을 향해 점잖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죄 없는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며 자신이 제 발로 나갈 테니 길을 터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름은 거지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에 짓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길을 내어주었고, 대신 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들고 노인을 부축하여 헛간을 나섰는데,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마치 바늘처럼 등을 찔러대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분이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막막함에 하얀 눈길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옆 작은 초가집에서 평소 분이를 딸처럼 아껴주던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나와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며 혹시 누가 볼까 경계하더니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 고구마 2개와 낡은 무명천 조각을 꺼내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분이의 상처난 얼굴을 어루만지며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죽지 말고 꼭 살아서 억울함을 풀 날을 기다리라고 눈물 글썽이며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름의 성격상 분이가 마을 근처에 머물면 계속해서 해코지를 할 것이 뻔하니 당분간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노인 역시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한번 쥐어주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분이와 노인은 다시 둘만 남아 마을 어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덮인 마을 길에는 그들의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들의 처지와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드물어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는데,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에서 멀어졌다고 생각되자 노인은 펑퍼짐한 바위 위에 걸터앉아 분이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손짓했습니다. 노인은 분이가 건네준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큰 쪽을 분이에게 내밀며 이제 기운을 차려야 앞으로 닥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이는 입안이 깔깔하여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노인의 간곡한 권유에 억지로 고구마를 베어 물었고,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노인은 고구마를 먹으며 분이에게 왜 자신 같은 늙은이를 구하려 했느냐고 물었고, 분이는 그저 불쌍해서, 그리고 사람 목숨은 귀한 것이라 배워서 그랬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의 착한 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하지만 은혜를 입고 그냥 떠날 수는 없다며 분이에게 한 가지 길을 일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진지한 표정에 먹던 것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산 넘어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키며 이 산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려진 자갈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돌이 너무 많고 땅이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주인 없는 땅이나 다름없지만 분이에게 그곳으로 가서 움막을 짓고 살라고 일렀습니다. 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밭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자갈밭 아래에 남들이 모르는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면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땅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고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 몇 톨이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씨앗을 돌을 골라낸 땅에 가장 먼저 심으라고 말하며 이것이 훗날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되고 너를 일으켜 세울 기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했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진심을 믿어보기로 하고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했고 분이는 아쉬운 마음에 노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분이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며 각자의 길이 다르니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부디 몸조심하고 꼭 살아남으라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상길 저편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분이는 노인이 가리킨 산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재수가 없다며 가기를 꺼리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분이에게는 노인의 말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야 할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비록 쫓겨난 신세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노인이 남긴 씨앗 주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 부자댁에서의 서름과 억울함을 발판 삼아 그리고 노인이 보여준 알 수 없는 확신을 믿으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마을이 조그맣게 보였고 최 부자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손톱만 하게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곳을 향해 작별을 구하고 다시는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미지의 자갈밭이 기다리고 있는 산 너머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분이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최 부자댁의 야박함과 마름의 횡포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분이가 정말 도둑질을 했을 리가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처자가 이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얼어 죽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소장농들인 그들은 그저 뒤에서 걱정만 할 뿐 누구도 감히 마름에게 항의하거나 분이를 찾아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분이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늘은 다시 흐려져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산을 넘어 도착한 곳은 노인의 말대로 온통 크고 작은 돌들로 뒤덮인 황량한 자갈밭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자풀만이 무성한 그곳은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척박해 보였지만 분이는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흩어진 나뭇가지와 돌들을 모아 바람을 피할 작은 움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손은 얼어 터지고 배는 고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버려진 땅에서 분이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올 기적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자갈밭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늑대 울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들려왔지만 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씨앗을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언젠가 이 돌밭을 옥토로 바꾸어 보란듯이 잘 살게 될 날을 꿈꾸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닥쳐올 가난과 배고픔도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분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차가운 돌밭 위에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긴 겨울밤을 견뎌내며 다가올 봄을 그리고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산등성을 휘감고 돌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만 분이는 뼈가 시리는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돌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억새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움막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분이의 끈질긴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언 땅을 파헤치고 밭을 덮고 있는 크고 작은 돌덩이들을 하나씩 드러내어 밭 가장자리로 옮기는 고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분이는 이 돌밭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살 길이라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돌을 골라내면 그 자리에 아주 적은 양의 흙이 드러났고 분이는 그 흙 한 줌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며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분이의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들은 전연히 매를 맞더니 실성을 했나. 저런 돌무더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저 난리이까 하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돌을 옮기는 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마름 또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제 분수도 모르고 설치더니 꼴 좋다 내버려 두면 굶어 죽거나 제풀에 지쳐 떠날 것이다 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대꾸할 기운조차 아껴가며 오로지 땅을 일구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계곡을 채울 무렵 분이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자갈밭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돌들은 밭 가장자리에 차곡차곡 쌓여 튼튼한 돌담이 되었고 돌을 걷어낸 자리에는 거칠지만 제법 평평한 흙바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이는 노인이 주고 간 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그 안에는 검고 윤기가 흐르는 이름, 모를 씨앗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씨앗들을 가장 양지 바르고 흙이 부드러운 곳에 심었고 나머지 땅에는 산에서 캐온 나물 뿌리와 마을 사람들이 버린 시들한 채소 모종을 주워와 심었습니다. 비록 거름도 부족하고 물도 넉넉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분이는 자신의 땀과 정성이 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밭을 돌보았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자 기적처럼 검은 씨앗에서 새파란 싹이 움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곡식이나 채소와는 다른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잎은 두툼하고 짙은 초록빛을 띠었으며 줄기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 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기뻐했고 아침 저녁으로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인지 노인이 준 씨앗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척박한 돌밭을 생명력 넘치는 초록빛으로 물들여 갔습니다. 돌담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잎사귀들은
분이에게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오자 하늘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였건만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고 태양은 자결하듯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른 장마련이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우물물이 줄어들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는 식을 줄을 몰랐고 냇물은 말라 비틀어져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드러내고 죽어갔습니다. 부자되게 비옥했던 문전옥담마저 타들어가는 작물을 살리기 위해 하인들이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지만 메마른 대지는 부은 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는 다시 입을 벌려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듯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가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산 너머 분이의 자갈밭은 여전히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분이에 밭에 심어진 작물들은 시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잎을 세우고 싱싱한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이 말했던 땅의 비밀 덕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척박한 자갈밭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산속에서 발원한 차가운 수맥이 흐르고 있었고 분이가 쌓아 올린 돌담과 밭에 깔린 자갈들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어 땅속의 습기를 보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이 농사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돌들이야말로 가뭄을 이겨내게 해주는 천연의 보호막이자 생명줄이었던 셈입니다. 분이의 밭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마을로 흘러들었는데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과 시기심이 섞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나무하러 갔던 머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와 글쎄, 그 쫓겨난 분이 연애 밭에는 풀이 파릇파릇하고 이상한 약초들이 사람 키만큼 자랐습디다. 우리 노는 다 타 죽어가는데 거기는 딴 세상 잎디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씩 산을 올라 분이의 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말라비틀어진 자신들의 밭과 비교되는 풍요로운 초록 물결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최부자댁 마름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부채를 붙이며 산을 오른 마름은 고개 넘어 펼쳐진 분이의 밭을 보고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와중에 오직 저 돌밭만이 기름진 윤기를 머금고 있었고 밭 한가운데 심어진 기이한 약초들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탐스럽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름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천한 계집종이 주인보다 잘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름은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일하고 있는 분이를 발견하고는 씩씩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약초잎을 다듬고 있었는데 헬쑥했던 지난 겨울과는 달리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분이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기가 죽었지만 이내 특유의 거만함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회복하고는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네가 무슨 요술을 부렸기에 이 척박한 땅에서 이런 곡식을 키워낸 것이냐. 필시 마을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네가 도둑질하여 막은 것이 분명하다. 그는 억지 섞인 트집을 잡으며 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분이는 갑작스러운 마름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예전처럼 벌벌 떨거나 울지 않고 똑바로 마름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당당한 목소리로 저는 물길을 막은 적도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땀 흘려 하며 일했을 뿐입니다. 이 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니 누구의 물을 훔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이의 당차고 논리 정연한 대꾸에 말문이 막힌 마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감히 종년 주제에 말대꾸를 한다며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꽉 쥐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마름은 밭에 심어진 귀한 약초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며 비열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흑말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 산은 원래 최부자댁의 선산에 속하는 곳이니 여기서 자란 것 또한 모두 최부자댁의 소유다. 네가 멋대로 땅을 파헤치고 심었으니 이는 주인의 땅을 침범한 죄요. 여기서 난 수확물은 당연히 주인에게 바쳐야 마땅하다. 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자갈밭은 쓸모가 없어 대장 문서에도 빠져있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마름은 분이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기어이 그 수확물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분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겨울 내내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춥고 배고픈 땅을 이제 와서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꼴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은 버려진 지 수십 년이 넘어 주인이 없는 땅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읽을 때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곡식이 자라니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름은 분이의 완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네가 정녕 몽둥이 맛을 잊은 개로구나. 내 당장 관에 고발하여 너를 옥에 쳐넣고 이 밭을 갈아 엎어버리겠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밭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마름의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구경을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싱싱하게 자란 약초와 작물들을 보며 감탄하면서도 서슬퍼런 마름과 맞서고 있는 분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름은 구경꾼들이 모이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이가 주인의 땅을 훔치고 물길을 막아 마을에 가뭄이 들게 했다며 거짓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에 마름의 교묘한 거짓말에 혹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마름은 분위기를 타고 분이의 밭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애써 키운 약초, 줄기를 지팡이로 후려치며 꺾어버렸습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싱싱한 줄기가 꺾이자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마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분이가 애원했지만 마름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분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름은 넘어진 분이를 비웃으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머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밭을 싹 다 수거하고 너를 끌어내겠다. 그때까지 짐 싸서 썩 꺼지지 않으면 네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마름이 의기양양하게 산을 내려가고 사람들도 혀를 차며 흩어지자 밭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꺾인 약초 줄기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억울함과 분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겨울 자신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고 떠났던 거지. 노인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땅만을 믿고 의지하라. 하늘이 도울 것이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며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밭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밭의 작물들을 흔들자 마치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 분이를 응원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꺾인 약초를 다시 세워 묶어주고 밭 주위를 돌며 돌담을 더욱 단단히 보수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이 품고 있는 비밀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탐욕스러운 마름의 손에 넘어가 망가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닥쳐올 폭풍우 같은 시련 앞에서 분이는
홀로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의지를 불태우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밭 아래 흐르는 깊은 물길처럼 분이의 마음속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흐름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름이 어제의 예고대로 머슴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분이를 몰아내기 위해 떼를 지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어왔고 그의 뒤로는 낙과 몽둥이를 든 머슴들이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밭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는데 두려움에 다리가 떨려왔지만 도망치지 않고 호미를 꽉 쥐고 버티어 섰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싸움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분이의 존엄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밭두렁에 도착하자 마름은 거만한 목소리로 자 보아라, 인연이 아직도 버티고 있구나. 여봐라, 당장 저 움막을 허물고 밭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거두어 들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머슴들이 예 하고 대답하며 밭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멈추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달려들던 머슴들이 흠칫하며 멈춰 설 정도였습니다. 분이는 이 땅은 주인이 버린 땅을 제가 살려낸 것입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데 어찌 힘있는 자들이라고 하여 약한 자의 피땀을 힘으로 빼앗으려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마름은 분이의 저항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늘 땅 힘없는 년이 지저대기는 힘이 곧 법이고 주인인 세상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라며 직접 몽둥이를 들고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상일 쪽에서 멈추시오 하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허름한 삿갓을 쓴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역광을 받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기운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드러내자 분이는 숨이 멎을 듯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헛간에서 자신이 구해준 그 늙은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예전에 초라하고 병약했던 거지가 아니라 눈빛이 형형하고 기품이 흘러넘치는 도인의 풍모를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으나 그 태도는 마치 호령하는 장군과 같았고 지팡이를 잡은 손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갑자기 나타난 사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그가 한낱 거지였음을 기억해내고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마름은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은 지난 겨울 내 집 헛간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거지가 아니냐. 어디서 감히 어르신들의 일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름을 쏘아보며 내가 거지인 것은 맞으나 내 놈처럼 남의 피땀을 도둑질하고 주인을 속이는 파렴치한 도둑놈은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울려 퍼져 마름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고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머슴들도 노인의 위험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말을 이었는데 이 자갈밭은 본래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수십 년 전 관아의 대장에서도 빠진 임자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처자가 피땀 흘려 옥토로 만들어 놓으니 욕심이 나서 내 땅이라 우기는 것이냐 라고 마름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마름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억지를 부리며 최 부자댁 근처에 있는 땅은 모두 최 부자댁 소유다. 그리고 인연이 물길을 막아 우리 논이 다 말랐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물길을 막았다고 저 위를 보아라. 이 산의 물은 땅속 깊이 흐르는 안반수이니 겉으로 흐르는 냇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놈의 무지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또 다른 무리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가마를 탄 최 부자가 소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직접 행차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논밭을 보며 시름에 잠겨 있다가 산 너머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말에 노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도착하자 마름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쪼르르 달려가 넙죽절을 하며 대감마님, 저 종년과 거지놈이 작당하여 마님 땅을 차지하고 요술을 부려 마을 물을 다 훔쳐갔습니다. 당장 관에 넘겨야 합니다. 라고 거짓 고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려 분이의 밭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은 휘둥그레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누렇게 변해버린 것과 달리 눈앞에 펼쳐진 밭은 마치 별천지처럼 푸르고 싱싱한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밭 한가운데 자란 약초들은 잎사귀마다 윤기가 흐르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농사에 잔뼈가 굵은 최 부자가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름의 말과 눈앞의 광경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분이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최 부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는데 머슴들이 앞을 막으려 하자 최 부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노인은 최 부자를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한 뒤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찰을 받아 펼쳐보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최 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 서찰은 다름 아닌 한양의 정승이 쓴 친필 편지로 이 노인이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가이자 의원인 토정 선생임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하며 예를 갖추었고 아이고 선생님을 몰라 뵙고 누추한 곳에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마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최 부자에게 이복의 최 대감잔에 집안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쥐새끼 한 마리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일세 라고 말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마름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겨울 이 아이가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 훔쳤다던 꿀단지는 사실 저 마름놈의 방 장롱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자네가 흉년 때마다 나라에서 받은 구휼미의 절반은 저놈이 빼돌려 읍내 장사치에게 팔아먹었지 라고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마름은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라고 발버둥 쳤지만 노인의 지시를 받은 머슴 몇 명이 마름의 집을 수색하러 뛰어내려갔고 잠시 후 마름의 집에서 숨겨둔 꿀단지와 쌀가마니 그리고 장부들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최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마름의 뺨을 후려쳤고 내 너를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죄 없는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최 부자는 머슴들에게 명하여 마름을 멍석말이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평소 마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했고 마름은 비참한 꼴로 질질 끌려 내려가며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름이 사라지고 소란이 가라앉자 최 부자는 분이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어린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사과의 분이는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지만 원망 대신 미소로 답하며 아닙니다. 덕분에 저는 이 땅을 만나고 귀한 인연을 얻었으니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분이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분이와 최 부자를 바라보며 이 밭에서 자란 작물은 일반 채소가 아니라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고 병을 낫게 하는 희귀한 약초, 자소엽과 당귀 일세. 이 돌밭의 흙에 섞인 특이한 광물 성분과 찬 지하수가 만나 천하의 명약을 키워낸 것이지.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밭은 이제 명백히 분이의 것이니 최대감도 욕심내지 말고 이 아이를 도와주게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자는 당치도 않습니다. 이 밭은 하늘이 분이에게 내린 것이니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지요. 오히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 배가 고파진 마을 사람들에게 분이는 흔쾌히 자신의 밭에서 캔 감자와 약초를 내어주었습니다. 밭 한 구석에 큰 솥이 걸리고 분이가 아껴두었던 맑은 지하수를 길어 올려 감자를 삶고 약초를 넣어 국을 끓이자 구수한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분이가 대접하는 따뜻한 음식 앞에서 무장해제되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가뭄에 지친 사람들에게 약초 넣은 국물 한 모금은 그야말로 보약과도 같아서 마시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최 부자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평상에 앉아 분이가 건네준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먹었는데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보았지만 오늘 이 돌밭에서 먹는 감자 맛이 으뜸이로구나.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분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어 너를 오해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분이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삭막했던 돌밭은 어느새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노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 분이는 국 한 그릇을 정성스레 담아 노인에게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 땅이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이의 말에 노인은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네가 오늘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나무집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자갈밭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너진 밭두렁을 고쳐주고 분이의 움막을 튼튼하게 보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부자는 내일 당장 목수들을 보내어 분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번듯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분이는 더 이상 외톨이도 쫓겨난 종도 아닌 당당한 땅의 주인이자 마을의 귀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횃불을 밝혀들고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 달리 가볍고 흥겨워 보였고 그 행렬은 마치 캄캄한 산길을 수놓는 반딧불이 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분이는 밭 입구에 서서 멀어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돌밭이 나눔과 화해의 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한 오늘 하루는 분이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찬란한 하루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늘 밤은 분이의 움막 옆에서 묵어가기로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도 그 옆에 앉아 타닥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몰려오는 피로감은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밭에서 난 약초들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더 큰 복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분이의 앞날에는 지금보다 더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풀벌레 소리가 요란해지고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노인 그리고 생명을 품은 돌밭이 평화롭게 잠든 상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이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내려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가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산등성이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려앉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분이가 피땀 흘려 일군 자갈밭에는 서리가 내리기 전 가장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자주색 자소엽과 튼실하게 살이 오른 당귀뿌리가 가득 차 있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고개 넘어 마을 어귀까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마다 땔감 걱정과 식량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었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올해는 분이의 밭에서 풍겨오는 그 억한 약초 냄새를 맡으며 왠지 모를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잘 자란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수확하여 볕이 잘 드는 마당에 널어 말리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멀리서 보면 마치 자갈밭 위에 보라색 구름이 내려앉은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상월 처녀가 기막힌 약초를 키워냈다는 소식은 인근 장터를 넘어 한양의 약재상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덩치 큰 말들이 끄는 술에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양에서도 제일 간다는 거상들이 분이의 약초를 사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이가 말려놓은 자소엽의 빛깔과 당귀의 향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는데 내 평생 수많은 약초를 취급해 보았지만 이토록 기운이 맑고 약효가 뛰어난 물건은 처음 보. 이건 임금님께 진상해도 부족함이 없을 최상품이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경쟁을 벌였고 덕분에 분이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내민 엽전 꾸러미와 은덩이들이 분이의 움마가 평상에 수북하게 쌓이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땅을 파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큰돈이 순식간에 분이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는데 이는 최부자댁의 1년 수확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최부자 또한 뒷짐을 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는데 배 아파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분이를 대견해 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덩이를 만져보았지만 결코 돈에 취해 흥분하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가 모두 끝나고 상인들이 술에 가득 약초를 싣고 떠나자 분이는 쌓인 재물을 정리하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읍내의 쌀가게로 달려가 창고에 있는 쌀을 모조리 사들이겠다고 주문하여 가게 주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고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해하던 차였습니다. 분이는 술에 가득 쌀가마니를 싣고 마을로 돌아와 마을 회관 앞마당에 부려놓고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분이는 쌀가마니를 하나씩 풀며 올해 농사가 힘들어 다들 걱정이 많으셨지요. 이 쌀은 하늘이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니 집집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배불리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너 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터뜨리며 분이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분이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뒤에서 훌쩍거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쌀자루를 쥐어주며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을 식구 아닙니까? 따뜻한 밥 지어 아이들 배불리 먹이세요. 라고 다독였습니다. 분이의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내렸고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모든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분이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그녀는 남은 돈으로 가난한 집의 빚을 갚아주고 병든 노인들을 위해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고 마을 공동 우물을 정비하는 등 마을 전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아낌없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최부자도 분이의 뜻에 감동하여 자신의 곳간을 열어 보탰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돕고 나누는 미풍양속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때 욕심 많은 마름 때문에 흉흉했던 마을은 이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약초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졌고 먼 곳에서도 이 마을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나자 분이는 이제 어엿한 대지주이자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갈밭 근처에 소박하지만 단단한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집 앞에는 언제나 배고픈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평상을 마련해두고 밥과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았기에 문전박대 당하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을 처녀들에게 약초 재배법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왔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어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분이의 집은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관아의 사또말보다 더 큰 무게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분이는 문득 예전의 그 헛간을 찾아가 보았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을 쓰다듬으며 매질을 당해 쓰러져 있던 그날 밤과 운명처럼 만났던 거지 노인을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죽어가던 노인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이 모든 행복과 풍요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노인이 남긴 은혜는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고 그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이는 종종 혼자서 자갈밭을 거닐며 땅의 기운을 느끼곤 했는데 이제는 돌보다 흙이 더 많아진 그 밭은 검고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밭두렁에 앉아 흙냄새를 맡으며 척박한 땅도 정성을 들이면 옥토가 되듯 사람의 마음도 사랑으로 돌보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자갈밭의 기적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분이는 그저 웃으며 이 모든 것은 땅이 주고 하늘이 도운 덕분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왔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땔감이 가득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넉넉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챙겨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집 사랑방에 모여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는 단연분이와 거지도사의 전설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삿갓을 쓴 스님이 한 분 찾아와 분이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보니 거기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적시고 재물은 나누어 흐르며 세상을 살린다. 네가 이미 큰 부를 이루었으니 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구나.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의 등불이 되거라. 그것은 토정 선생이 보낸 마지막 안부이자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산 너머 먼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분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웠고 마을의 모든 노인들을 부모처럼 모셨기에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마을 청년들이 서로 나서서 그녀를 업고 다니며 보살폈고 안악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와 그녀의 입맛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돌려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겨울밤 분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쑥 향기가 감돌고 화로 위에서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나온 긴 세월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는데 서러웠던 눈물도 치열했던 땀방울도 벅찼던 기쁨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보석이 되어 그녀의 기억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이 집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며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진 시련을 주어 단단하게 하시고 귀한 인연을 주어 일어서게 하시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어 행복하게 하신 하늘의 뜻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고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고단했지만 보람찼던 분이의 인생 여정은 이제 안식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여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매질당한 여종 분이가 거지 한 명을 살리고 조선의 불을 거머쥐었으나 그 불을 움켜쥐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어 진정한 부자가 된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으며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불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분이의 자갈밭을 기억하시며 희망의 씨앗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고 고요한 밤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저 문 밖의 눈밭에 내려놓으시고 분이가 마련해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다 생각하시며 편안한 숨을 내쉬어 보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솔솔 부는 바람소리와 함께 깊은 잠이 당신의 눈꺼풀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